2024년 8월 20일 오전 6시 충청남도 천안 특수구조팀이 한 주택의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1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3평 남짓한 지하실, 벽 구석으로 움츠러든 채 공포에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첫 외침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비추자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베테랑 구조대원들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당황한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순간 구조대원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년 전 한 소녀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2014년 3월 15일 평범한 토요일 오후에 사라진 김민지. 당시 15세였던 중학교 2학년 소녀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건 당일 아침으로 돌아가 보면 2014년 3월 15일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김민지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민지의 교육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키 160cm,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학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민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어머니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속 깊은 아이였던 민지는 최근 성적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주말에는 학원으로 이어지는 빡빡한 스케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거의 없었고 취미 생활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었지만 부모님의 압박감을 감당하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담임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민지는 최근 상담에서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사라지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경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에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시험 성적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요. 나도 힘들다고요. 민지는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들은 민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학원 다녀올게요라며 평상시처럼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0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 약속을 어기지 않던 민지였기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원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민지는 그날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 되자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부모님은 밤새 동네를 헤맸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민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밤을 지새운 가족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10년간 이어질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2014년 3월 16일 오전 9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부모님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즉시 실종 신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민지의 방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책상 위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편함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민지의 편지였습니다. 집에 있기 싫어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편지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어떻게 우편함에 들어가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민지가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편지를 본 담당 형사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출 사건입니다. 부모님 역시 편지 내용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편지 한 장으로 인해 수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종 수사에서 가출 청소년 수사로 전환된 것입니다. 유괴나 납치 가능성은 배제하고 민지가 어디로 향했는지 추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집에서 학원까지의 경로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CCTV 분석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CCTV 영상에서 민지가 학교 앞 골목을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오후 6시 45분에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CCTV에서도 민지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요즘 힘들어했어요.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도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상담에서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전형적인 가출 사례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증언들이 편지 내용과 일치하면서 경찰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가출이 틀림없다는 판단하에 수사 인력과 자원이 가출 청소년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괴나 납치 가능성도 검토해봤으나 몸값 요구나 협박 전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머무는 곳들도 수색했습니다. PC방, 찜질방, 고시원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들도 직접 그런 곳들을 찾아다녔지만 민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새로운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민지의 사진이 배포되었고 실종 청소년 찾기 포스터가 곳곳에 붙여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중학생 소녀 가출, 가족 갈등이 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보도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아이가 아닌데. 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제보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 지하철역에서 혼자 있는 아이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모든 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모두 오인 신고였습니다. 가족들은 매번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연일 터지면서 민지 사건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던 경찰도 점차 수사 강도를 줄여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수사 활동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정기적인 확인 작업만 이어질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했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는 장기화되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장기 가출 청소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족들만이 홀로 딸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진 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진의 가족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지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15살 때 입던 교복, 좋아하던 책들, 책상 위의 필기구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년 민지의 생일이 되면 가족들은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돌아올 딸을 위해서라며 1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을 마치고도 틈틈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청소년 쉼터까지 찾아가며 민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 본 적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8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가족들이 유전자 정보를 등록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어디선가 민지가 발견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매칭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0년이 되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실종자 찾기 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해왔던 실종 청소년 관련 모임들도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더욱 고립된 채로 딸을 그리워해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가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민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디서든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아버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길에서 민지 또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 민지도 저렇게 컸을 텐데. 친척들과 지인들도 처음에는 함께 찾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듯 보였던 상황에서도 가족들만큼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2023년 말이 되자 실종 9년째를 맞으며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민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온라인 실종자 찾기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마지막까지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8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우연히 발견한 증거물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전혀 다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의 용의자는 박모 씨였습니다. 무직에 2010년 성추행 전과가 있던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박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박모 씨의 집 곳곳을 뒤지던 중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아이용 교복, 중학교 교과서, 그리고 10년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본 수사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 3월 15일, 오늘 새로운 딸을 얻었다. 이런 기괴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베테랑 형사인 이경희는 그 순간 10년 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10여 년 전 그 김민지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날짜와 김민지 실종일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첨단 기법을 동원한 재분석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기 내용이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오늘도 말을 잘 들었다. 착한 딸이다.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10년간 매일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어디 있냐는 질문에 박모 씨는 모른다고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놓쳤던 단서들이 재조명되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수사에서는 박모 씨의 집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가출 청소년 수색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주변 일반 가정까지는 수색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박모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급전환을 맞았고 마침내 진실의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10년간 가출로 여겨졌던 사건이 사실은 납치감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민지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10년간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다면 무사하긴 한 걸까요? 2024년 8월 20일 새벽 6시 특수구조팀이 박모 씨의 집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1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문을 열자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벽 구석으로 움츠러든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10년간 햇빛을 보지 못한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키 160cm,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녔던 15세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30kg대로 급감한 체중, 창백해진 얼굴, 공포에 질린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10년간 제한된 공간에만 있어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비타민 부족으로 드러난 잇몸,
관리되지 않아 엉켜있는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참혹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을 보고도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는 건가요? 라며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납치 감금 사건이었습니다. 박모 씨의 자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14년 3월 15일 학교 앞에서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완벽한 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범죄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왜곡된 소유욕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입니다. 집에 가기 싫어 보이는 아이에게 따뜻한 음료를 사주겠다며 접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범한 동네 골목이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민지를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가출 편지를 쓰게 한 후 직접 집 우편함에 넣어두었다는 것이 박모 씨의 자백이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가출 편지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다음 박모 씨가 직접 우편함에 넣어둔 것입니다. 필적 전문가의 재분석 결과 평소보다 떨린 글씨체가 확인되었습니다. 공포와 압박감 속에서 쓴 글씨의 전형적 특징이라는 소견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매일 공부를 시키고 예의범절을 가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3평 남짓한 지하실에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심각한 정신적 외상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감금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감과 우울 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탈출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오늘 도망가려 했지만 교육으로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0년간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박모 씨는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이웃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은 방음이 잘 되어 있어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지 씨 학교에서 불과 500m 거리였지만 수색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가출 가능성에 집중하며 주변 수색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수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초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가출 편지에만 의존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끝났지만 민지 씨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상처는 깊지만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연 민지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현재 민지 씨는 전문 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장기간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민지 씨는 현재 25세가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15세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 적응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재회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잃어버린 10년은 중학교 졸업부터 대학교 졸업까지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사회인이 되었고 일부는 결혼도 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일지 모릅니다.
민지 씨는 천천히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출로 치부된 실종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실종 청소년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가출 추정 사건이라도 다각도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미제 실종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지 씨 사건을 계기로 실종 청소년 찾기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달라졌습니다. 실종 청소년 포스터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적극적인 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방불명된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들 중에도 민지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민지 씨. 만약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또 다른 민지를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관심이 만드는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사는 게 드라마다는 그 흔적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사는 게 드라마다였습니다.